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정말 최고의 정비사업 박사님이시죠. 예, 이제 학계에서도 최고, 현업에서도 최고, 정비사업의 최고 전문가 김재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박사입니다. 네네. 우리 머리숱 많은 김재경 박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예. 자, 항상 매월 네. 이슈가 없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번 달만 하더라도 뭐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또 5월 9일 직전, 보통 네. 5월 9일에 이제 양도세 중과 이후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았었고, 그렇죠. 이제 또 6월 달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니까 5월 3일. 네. 그러니까 사실 4월은 특별한 이슈가 없을 줄 알았어요. 또 워킹데이도 짧고 네. 후딱 지나갈 줄 알았죠, 그냥. 네, 그랬는데 네. 이거 이슈를 또 안 다룰 수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란. 장특공제. 네. 요즘 서울시장 두 분이 이거 갖고 오늘 또 난타전을 했었죠. 네.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얘기일 수 있지. 예. 네.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한번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타이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란, 대통령의 다음 수는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에 대한 논란도 논란이지만 사실 왜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음. 저는 왜 이러는지 뭐 제가 물론 정확하게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네. 좀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오늘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마음, 또 대통령 본인도 모르시는 대통령 마음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란이 먼저 나왔는데 이 이슈가 어떻게 처음 나타났느냐? 이제 4월 달에 갑자기 폭탄처럼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다가 이제 발언했었죠. 집 오래 가지고 있었다라고 세금을 왜 깎아주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예고에 이제 막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당연히 원래도 대통령의 발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SNS에다가 네. 올리는 거를 어디까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죠. 네. SNS에다 한 발언이 네. 그냥 빈말이 아니다. 네. 실제로 다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장특공도 일단은 예고한 거고 네. 실제로 폐지할 거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조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게 좀 과장돼서 얘기 나오는 것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진실과 거짓이 조금 혼재돼 있는데 그 이유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네. 일단은 대통령의 SNS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주택값이 올라서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대폭 깎아줘야 되느냐? 말 그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했다라는 이유로 공제를 해주잖아요. 네. 오래 보유했다라고 이렇게 깎아주냐? 음.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표현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원래 옹호했잖아. 에이, 우리는 다 뭐 옹호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 뭐. 그런가요? 아무리 변명해도 뭐 어떻게 그런가요? 색안경 끼고 보시는데 뭐라고 제 얘기했어요? 투기를 옹호한 적은 없었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예. 이렇게 발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했는데 약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중 하나는 네. 때마침 4월 달에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타이밍이 겹치면서 네. 더더욱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건 또 소득세도 또 비슷한 또 이런 개정안이 있었습니까? 네, 이 개정안이 뭐냐?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데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문제다. 한술 더 나가서. 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채 선호 형성이 심해져서 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똘똘한 채 선호 형성이 되는 건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니까 한 채로만 몰아가면서 똘똘한 채가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분께서는 다주택자 폐지를 주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장특공이 문제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아예 폐지하고 아예 폐지하고 뭐 1인당 실거주든 거주든 상관없이 네. 그냥 예.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2억 음. 원으로만 하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장특공을 민주당이 폐지하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왔는데 사실 윤종호 의원은 진보당 대표님이시고 네. 사실 뭐 둘 다 진보 계열 아닙니까? 라고 해도 또 좌와 극좌는 또 다르죠? 진보당과 민주당의 결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윤종호 의원님께서 이전에도 종종 이 부동산 개정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이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좀 극단값들로 뭐 뭔가 개정안 내놓으신 분들이 보다 보면 이 분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저는 이거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통과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통과된 적도 없고요. 그냥 이분- 아닌 예. 거죠? 안. 이분은 그냥 막 일단 던지고 봅니다. 던지고 보는 거죠. 예, 던지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받아들여진 게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동의 사인하셨던 동료 의원들 분들도 다 진보당 분들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민주당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일단은 뭐 전체 민주당의 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아, 그러면 저 법안을 유지하실지 아실지 그냥. 그러네요. 예, 예. 우리 강남 아파트 저기 우리 특별 공급으로 한 채 드리죠. 네, 선물로.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말한 장특공 지금 폐지 얘기까지 나왔었던 건 사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얘기는 먼저 짚어드리고요. 네. 이거 실제로 입법 발의된 건 맞으니까 사람들이 네.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서 장특공을 다 없애려고 한다라는 말들도 많은데 네.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좋긴 하지만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나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네. 부자 뭐 친구들이었나? 네. 유튜브 같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 좀 이렇게 저희 SNS에 공유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에다 공유를 했어요. 네. 삭제당했어. 왜요? 자극적이라고. 그거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임차 지옥이 온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임차 세대. 그게 자극적이라고 야, 페이스북에서. 요즘 이거 검열이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팩트 얘기한 거지 진짜. 네. 임차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상한 거야? 그러게요. 장특공 폐지하겠다라는 거는 검열 사유 아닌가? 근데 이것도 팩트가 돼요. 일단 가봅시다.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자, 그럼 일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사항이 어떤 건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만족했다라 했었을 때 12억까지가 비과세고요. 초과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장기 보유 거주자에 따라서 이제 장특공 혜택이 달라집니다. 일단 최소한 2년 실거주를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3년 이상 보유한 사람한테 장특공이 적용이 되는데 네. 1년 보유당 4%씩, 1년 거주당 4%씩 해서 각각 최대 10년씩 해서 합 80%를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일단 그 전에 그럼 그 12억 안 되는 거는 거주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이제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비규제 지역일 때 취득했다라고 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했다라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실거주 요건 있고. 네. 12억까지는 그렇다. 자, 그런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바꾸겠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지금 1안과 2안 정도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무식하게 보유 요건을 그냥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보유 요건을 아예 그냥 없애버려. 네. 그냥 거주 예. 4%만 남겨서 그냥 40%로 가는 게 맥시멈 있고요. 40%까지 된다. 예. 그럼 장특공제율 자체가 깎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안이라고 봐서 이게 이슈가 먼저 됐었을 때도 먼저 방송을 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냥 보유당 4% 이거를 그냥 거주로 갖다 합쳐가지고 그냥 8%씩 해서 10년에서 합 80%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어요. 네네. 이유는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장특공 퍼센테이지 자체를 깎는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봤었었는데 네네. 아니나 다를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는 집 한 채 실거주 국민한테 세금 폭탄 안기는 거라고요?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거주한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안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아까 장특공 자체에서 뭐 실거주에 대한 장특공 뭐 40은 있지만 보유 40을 없앤다라고 하게 되면 네. 내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80% 받을 게 40%를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 요건을 없애면 그냥 내가 1세대 1주택자고 실거주한 사람한테도 페널티가 가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실거주한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안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거주에 대해서만 80%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온 아, 그럼 거였었고요. 이게 법안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추정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4월 27일자로 며칠 안 됐네요. 네, 민주당에서 최혁진 의원님 대표 발의 네. 한 게 나왔습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네. 진짜 민주당의 위중이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기존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보유 40, 거주 40으로 있었던 거를 네.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냐? 보유에 대한 거를 이제 없애겠다. 거주에 대해서만 80%로 만들겠다. 네네. 실제로 업계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1안보다는 2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라는 게 나온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런 대로 가게 되면은 실거주하신 분들한테도 40%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과 뭐 공감대가 형성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윤종호 위원처럼 네. 우연의 일치로 이 타이밍에 나온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사항은 없었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는지는 이제 추후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현재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얘기 좀 감사합니다. 짚어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폐지 논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이제 다음으로는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예. 언뜻 들어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수요자들은 보호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문제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자가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불이익 없으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느낌인 그쵸? 거죠. 비거주했지만 장기 보유만 했다라는 것으로 이 장특공을 주는 거는 과도하다. 네.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폐지안이 도대체 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이후로 이 장특공에 대해서 SNS에 한번 또 씁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택 양도소득세 내는 것도 당연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해서 감면하는 건 필요한데 네.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놨다가 오래 보유했다라는 보유도 아닙니다. 표현이 오래 투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거는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투기 권장 정책이다.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 없는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잠시 조용하나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았는데 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것처럼 조작해서 공격하고 있다. 그걸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윤종호 네, 윤종호 위원이 낸 거는 좀 다른 얘기다. 진보 쪽에서도 쪼개졌어 지금. 네. 얘기가. 예. 일부 야당. 야, 재밌다 이거.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대통령이 얘기한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낸 네. 그 안은 그럼 정당하냐? 문제가 없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양도소득세율을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최고 세율이 45%에서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매각하게 되면 이제 중과세율 붙고 그렇죠. 이 정도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수도 없이 했으니까요 저희가.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원칙적인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그러니까 비조정일 때 취득한 사람은 취득 시점 기준으로 보유만 하면 비과세인데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8월 3일자 이후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했다라고 하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이 아, 중요하다라는 그러면 일단 얘기. 10년 넘은 사람들은 그냥 보유만 하면 다 비과세네요. 그렇죠. 12억까지는. 예. 네. 음. 그러니까 2년 보유를 하느냐 아니면 언제 시점, 조정인 때 취득했다면 2년 거주냐라는 네,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라고는 해도 100% 비과세는 아닙니다. 네. 12억 이하는 100%인데 그렇죠. 사실 이제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아파트는 이제 15억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15억 초과 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15억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어요. 12억 초과분 3억. 3억 세금 이건가요? 이건 3억에다가 이제 계산해야지 이제. 그쵸. 네.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이 이 안분 계산식인데 취득 가격에 따라서 내가 진짜 영원에 사서 15억에 팔면 3억이 과세 표준이겠지만 사실 내 취득 가격이 10억일 수도 있고 그렇죠. 5억일 수도 있고 다르겠죠? 예. 이 3억에 대해서 이 비중을 계산하는 식이 다음과 같고요. 산출 방식은 제가 쭉 이렇게 정리는 해놨는데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필요 경비 빼고 양도차익 빼고 하는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오. 1년 보유정 4%, 1년 보유정 4%씩 해서 최대 합 80 10년, 이고요. 10년 하면 80.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음. 내가 똑같이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 양도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세율이에요. 네. 그러면 양도세가 4억 2천, 네. 뭐 중과세율은 7억 5천. 네. 중과세율 걸리면 진짜 답이 없죠? 일반 세율도 근데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가 중요한 건데 장특공은 적용 안 되는 사람, 딱 그냥 2년 보유 혹은 거주만 했다 라고 하면 양도세가 1억 5천 정도로 확 떨어집니다. 오. 4억 2천 들게. 네.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다 받았다 라고 하면 세금이 와 그냥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1,5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이제 적용받느냐 혹은 다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는 이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논란이 됐을 때 당연히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슈되는 거는 이해는 했죠.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세후 수익이 달라지는 이슈다 보니까 그렇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전 좀 놀라웠었던 것 중 하나가 생각보다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했었던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란 하면서 이제 막 언론사에서 많이들 다뤘잖아요. 댓글 보다 보면 이게 뭐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댓글도 있지만 네. 투기꾼들 당연히 장특공 줄여야 된다. 예. 뭐 실거주 정도가 아니라 장특공제율 퍼센테이지 자체를 깎아야 된다. 네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그 전문가들 중에서 하락한다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자체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절대 퍼센테이지 80%도 너무 과하다. 네. 40% 줄이든 아예 없애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왜 주는 걸까요? 그냥 투기꾼들 그냥 돈 많이 벌려고 그게 주는 걸까요? 아니 12억까지 비과세를 100% 주는 것도 과한 것 같은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했다라고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80%까지 준대. 네.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20억의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진짜 1,500만 원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이건 너무 과한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만 보면 또 그런 것 같은데 네. 내가 20억에 A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가 네. 뭐 학업 때문이든 뭐 질병 때문이든 네네. 뭐 직장 때문이든 특수한 사연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오든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든 그런데 내가 20억짜리 주택을 처분하고서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느냐? 네네. 살 수 있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살 수 있겠지만 정말 집밖에 없어. 네. 집밖에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죠. 일단은 맞습니다. 뭐 진짜 세금 내고 또 부대 비용 또 들어가는데 네.
불가능하죠. 그쵸? 네. 아니, 당장 20억짜리 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해도 얼만데 그렇죠.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1%만 해도 네. 1% 넘지만 1%만 잡아도 네, 이거 3.3%. 네. 어이씨, 이거 취득세만 해도 갑자기 6천만 원 돈 내야 돼. 하면 중개 수수료 줘야지 또. 맞습니다. 중개수를 줘야지. 네. 이사 비용 내야지. 법무비 내야지 또. 아, 맞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배장판이라도 좀. 맞습니다. 예, 또 이삿짐 센터 부르면 그건 돈 아닌가? 네. 아무튼 이래저래. 예. 그럼 기타 부대 비용만 해도 몇 네. 천만 원이 나가는데 나가죠. 예. 부대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양도소득세로 날아갑니다. 날라가죠. 그러니까 음. 사실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네. 사람들이 자꾸 장기별 특별공제 대충 들으면 야, 소득 있는 데는 세금 있어야지. 네. 그렇게 소득 있는데 세금을 과도하게 줄여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거 그러면 이사를 못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윳돈이 없는 이상. 음. 그래서 장기별 특별공제는 진짜 투기꾼들이 돈 많이 벌려고 주는 규정이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 때문에 준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습니다.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있습니다. 법률도 아니고. 그럼요. 야, 우리 외웁시다. 14조입니다. 헌법 모든 14조입니다.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네. 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다 삥을 뜯어가기 시작하면 네.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겠죠.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도 지금은 이제 12억이지만 원래 12억이 아니에요. 예전에 6억이었다가 9억 냈다가 12억 갔다가 늘어난 게 거의 이것도 야 이렇게까지는 투기해도 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실소유자로서 그렇게 거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 이사 갈 수 있도록 봐준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전제 조건이 1세대 1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런 거라서 우리가 이걸 거주 이전의 자유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이걸 자꾸 뭐 투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건넨다. 20억 주택 팔아서 20억 주택 이제 못 사겠죠? 안 그래도 취득세 때문에도 힘든데 네. 이거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된 세상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뭐 갔어. 네. 해운대 아파트 살려고 했어. 네. 근데 20억짜리 주택 못 사. 그러면 서울 주택을 안 팔겠죠. 안 팔겠죠. 정확히는 못 파는 거겠죠. 못 파는 거죠. 그냥 들고 있고 시장에 유동성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제약이 돼서 뭔가 경직이 되기 시작한다. 그건 이제 거래 시장도 다 같이 경직이 될 가능성들이 있고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매물들이 잘 안 나오겠죠. 시장 전체적으로 좀 타격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이제 막 깎여 나가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깎이기 전에 일단 팔려는 사람들은 팔 거고 네. 혹은 이제 실거주를 해야지만 장특공 준다라고 하면 실거주를 들어가겠죠. 네. 최대한 좋은 집을 사수해야겠다 쪽으로 결국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건넨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압구정 생각해보면 압구정 소유한 사람이 압구정을 팔 생각이 있을까요? 뭐 상급지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재건축하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반포 압구정 들고 있는 사람은 이미 최상급지예요. 그냥 그렇죠. 이젠 갈아타게 할 게 아니야. 네. 근데 팔면 세금이래. 어차피 뭐 팔 생각도 없어.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건들게 되면 이제 중급지, 하급지에서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수요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지. 사실상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 이미 나는 뭐 다 왔어. 네. 뭐 팔 것도 아니야. 네. 뭔 상관이야. 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갔다가 중급지 쪽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좀 실명을 거론하기 좀 뭐한데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강연을 나갔는데 네. 그때 앞에서 이제 진행하셨었던 부동산 시장에 좀 부정적인 전문가께서 노원구를 팔아서 성동구로 가는 수요를 차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했어요.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노원구 분들은 그냥 노원구에서 평생 살란 거죠. 성동구로 갈아타게 하지 말고. 강의에서? 네,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그 김미경 TV에 나왔던 분이
네. 예, 임차 만기 지나면은 그냥 불법으로 저기 뭐 점유하면 된다. 급인데 거의? 그분은 그분이 또 다른 아니에요? 분이었는데 다른 분이에요? 그럼 몇 분 안 되잖아. 세 분 중에 한 분일 거 아니야. 네, 세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예. 다른 분이었습니다. 저도 야. 그건 좀 충격적인 발언이었는데 야. 그런 걸 보고서 그냥 이제 사람들 보고 그냥 우리 진짜 가분기 되는 거죠. 왜 연못을 편안하게 살지 왜 자꾸 연못을 탈출하려고 하느냐. 야. 그냥 그러고 살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이해가 되긴 하네. 네. 지금 그 말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사하지 말고 그냥 세금 못 낼 사람들은 여기 자가로 살아야 서울은 네. 무조건 자가로 살아야 되니까 꼼짝도 하지 마잖아요. 자꾸 마포구, 성동구, 뭐 음. 잠실 가격 올라가는 게 그냥 현금을 싹 모아서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자산 이익을 갖다가 번 다음에 갈아타기 하면서 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차단시켜야 된다. 와. 라고 얘기하시 와, 충격적이다.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그 있을까? 유튜브로도 있을 했는데 거 아니야. 언론사 강의면. 이제 언론사 강연이고 나중에 업로드 된다라고 하니까 예. 한번 그 발언이 그대로 야, 살아서 그것도 나가는 엄청 점을 봐야 될것 회자되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부유 특별공제 양도세 1,500만 원도 안 내는 건 너무 과도해. 그래서 최소한 너 1억 5천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 세금 날라간 만큼 나는 이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자금을 추가로 융통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대출은 다 막힌 거죠. 그래서 장기부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한번 잘 보시다 보면 변천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 분들의 인식이 계속 그래요. 장기 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건 과도하다라고 인식해서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 때 뭐가 먼저 발표됐었냐? 네. 원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부유 특별공제율 이거 말고도 다주택자들도 장특공을 줬었어요. 1년 보유당 2%씩. 맞아요. 1년 보유당 기억이 2%씩 해서 네. 최대 15년에서 30% 해주는 게 있는데 8.2 대책 이후로는 다주택자 장특공 없앴습니다. 없앴고 그 다음에 2018년도 9.13 대책 때 2년 실거주 요건이 그때 등장을 했었고요. 그러고서 2019년도 12.16 대책 때 지금 현행 장기부유 특별공제 1년 보유당 4%, 1년 보유당 4%로 바뀐 사항이 이때 나왔었다. 계속적으로 실거주 해라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니까 더 강화시키는 거죠. 보유도 우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100% 거주를 해라.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안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입법 발의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언제 시행되느냐. 이제 부칙을 한번 보는 거죠. 부칙 규정을 보면 이 법은 202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법안이 뭐 진짜 국회를 통과하느냐라는 거는 끝까지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지 아니면 뭐 2027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될지 뭐 그런 것들은 봐야겠지만 그럼 일단 2027년도 1월 1일 날 시행된다고 하면은 올해 재산세 올해 양도하는 것들은 해당 안 되는 거고 내년 1월 1일째부터 양도하는 게 해당된다는 그런 거죠. 이 법 시행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정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물건을 팔아라 뭐 이런 것들 어차피 공급이 없으니까 그쵸. 뭐 그러네요. 예. 어떻게든 매물을 좀 이끌어내려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7월 말에 세제 개편이 나온다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요? 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상식적으로 이상하니까 거주 이전에 왜냐면 법을 공부하셨던 분이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하셨던 분인데 헌법 조문을 거의 다 외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사법고시 통과하신 분이라서 14조에 대해서 이거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거부하겠습니다. 할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대통령부터가 보유만 한 거는 투기꾼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셔서 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가시죠. 안타깝지만. 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네. 2026년도 2월 18일자로 노컷뉴스에서 나온 건데
지역구의 집 한 채뿐인 착한 국회의원 명단. 착한 국회의원은 또 뭐야? 예. 네네. 그래 자꾸 다주택자들 나빴다 뭐다 막 이러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본 거죠. 국회의원 니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냐.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 예를 들어 내가 뭐 여기 나와 있죠. 음. 여기 착한 국회의원들입니다. 뭐 예. 예를 들어 뭐 김준영 의원님 같은 경우 경기 수원에 어. 출마하면서 예. 본인 지역구에다가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고. 오. 백종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부산 금정에 본인 지역구고 본인 지역구에 1주택 실거주 가지고 네. 있는 거고. 어. 이런 의원들은 착한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네네. 이 명단이 총 몇 명이냐? 네. 80몇 명이라고 합니다. 요즘 80 몇 명? 네. 어. 그러면 네.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300명이요. 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예. 나머지들은 210여 명은 뭐 정확하게 지역구 국회의원 뭐 비례대표는 지역구란 게 없으니까 네. 그거는 또 뭐 엄밀하게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네, 아무튼 집이 없거나 예, 다른 지역에 있거나 예. 다주택이거나 뭐 네. 그 중에 하나겠네. 예. 그런 분들이 음.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경상도에 출마하고 전라도에 출마하고 강원도에 출마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본인 집은 다 서울에 네. 다른 동네에 있는 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거죠. 본인 지역구에 집 한 채 있는 착한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거의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나쁜 국회의원들이죠. 이 나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이렇게 다주택이거나 이제 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 이런 그렇게- 분들이 음. 많아 보입니다만 명예훼손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나쁜 겁니까라고 하면은 아니다. 좀 나쁘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 착하지 않다라고 했을 뿐이다. 뭐 이런 거야. 안 착한 국회의원. 제가 그런 거. 그분들이 나쁘다라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기사를 뒤집어서 보면이라고 전 얘기했습니다. 네. 안 착한 국회의원. 이 네. 기사에서 이 지역구 한 채가 착한 국회의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나쁜 국회의원 아니냐? 안 착한 거, 안 착한 안 착한 걸 아니냐? 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네. 뿐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장특공을 폐지하든 폐지 안 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강남이 내 집 마련 이미 끝냈어. 장특공 폐지는 어떤 사람들이 타격을 받느냐? 네. 갈아타기 수요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제일 타격이죠. A주택에서 B로 갈아타려고 해. 네. 근데 장특공으로 갔다가 양도차익을 다 회수해버려. 그러면 B로 못 갈아타잖아요. 근데 나는 목적지로 이미 다 도달했어요. 네. 그럼 장특공이 폐지되든 말든 나랑 상관없죠? 상관없지. 강남구 상관없지. 그쵸. 그러니까 이 착한 국회의원 분들은 사실 이제 위정 활동 다 끝나고 네. 나도 이제 강남 가볼까 하면 이분들은 갑자기 나 못 가네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안 착한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안 착한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뭐 이미 강남 내 집 마련했기 음. 때문에 별로 관심 없겠죠. 그래서 개포동에 다 몰렸구나. 그쵸. 개포동이 진짜 많잖아. 개포 포스티 아이파크 있잖아. 개포.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을 보면 아. 이제 내로남불을 안 하면 어떻게 뭐 정치를 못 하죠? 네. 우리 조국 전 위원님께서 또 위원이 되시려고 음. 평택에 이제 전입 신고하면서 평택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조품아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국을 품은 아파트 방배 삼익 재건축. 네, 지금 재건축 한참 잘 되고 있죠. 네, 아주 좋은 재건축이고 아크로 브랜드입니다. 네. 근데 강남 집은 또 안 팔고 간다라고 하십니다. 본인만의 집이 아니잖아요. 부인 것도 되고 자식 것도 되니까. 그래요? 온 가족의 보금자리인데 나만의 의지로 팔 수는 없지. 그런가요? 아마 가족 투표를 했겠죠. 그래서 막 조국 이 후보자님은 팔자고 투표를 했는데 다수결의 의견상 3대 2인데 이제 2명이 이쪽이 안 판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취향대로 저도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민주주의에 위하여. 민주주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재건축 나쁜 거라고 자꾸만 언론에 얘기하시고 네. 뭐 무슨 토지 공개는 얘기하시고 하지만 강남 재건축은 절대 사수. 물론 위원님의 생각이 아니라 네. 위원님의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뭐 최근에 뭐 보니까 조민 우리 조국 따님 같은 경우는 또 한강변에 또 내 집 마련하셨다는 얘기도 언뜻 들리던데. 그분요? 네. 돈 많이 버시나? 돈 엄청 버신다고 하던데요. 뭘로? 화장품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세점 입점했다고 그거. 네, 그래서 아주 뭐 한강변을 자랑하셨다고 하던데, 하여튼 평택이 뼈를 묻겠지만, 네. 아무튼 강남 집은 안 파는 이런 상황들도 다 뜻이 있겠죠. 다 좋은 뜻이 있겠지만, 예. 일단은 내 집 절대 지켜
되는 겁니다. 이제 또 대통령께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것 중 하나가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됐는데 네. 한동안 언론에 이슈됐었던 게 뭐예요? 다주택자나 음. 투자, 투기용, 기거주 주택 보유자, 초과 주택을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음. 부동산 정책 논의,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서 배제하라라고 청와대 내각이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얘기들도 농담 삼아 하긴 했었는데 그냥 이제 뭐 저가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만 부동산 정책 건의하라는 얘기로 나왔었죠? 근데 투기용 비거주 주택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분들하고 지자체 장모님들은 다 일단 비거주 주택 보유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투기용이 아닌가요, 그건?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좀 웃긴 게 예. 고위공직자나 뭐 국토부나 이런 데다가만 그러냐? 예. 일단은 오, 있구나. 아, 이분들 청와대 참모진들부터 이제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은 부동산 정책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강남 주택 그리고 또 다주택 대통령실 일단 참모진들 뭐 일단 고가주택만 15억이 넘어가니까 고가주택 맞고 네. 일단. 고가주택 강남 다주택이신 네.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에 대해서 발언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네네.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 때문에 준다라는 거를 높으신 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얘기했죠? 착한 국회의원 명단 80명밖에 없다. 네. 그냥 안 착한 이에 반대되는 개념의 국회의원분들도 네. 부동산 입법 발의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러고 보니까 입법하신 분 그 두 분 여기 명단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그분들도 안 착한 국회의원이신 걸로 기사에 따르면 이 기사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네. 노컷뉴스에 항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이상은 알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실천 안 하면서 이분들은 진짜 칭찬할 사람들이죠. 아유, 훌륭하신 분들이죠. 왜냐면 지역구를 위해서. 저 지역에 일단 취득세를 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 지역에다가 세금을 내신 분들은 일단 착하신 분 맞아요. 그렇죠.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이분들은 네. 착한 국회의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제가 인정. 인정.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조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장특공 폐지 논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얘기했는데 네. 사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면 얘기가 나오고 또 멈춰요. 근데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스마트 튜브 출연하면서 이 정도 얘기를 얕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인데 예. 네, 한 단계 더 들어가야지. 예. 생각보다 이슈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비주택 장특공 폐지. 얘는 진짜 폐지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최혁진 의원 대표 발의 한 네. 건을 보게 되면 이분은 착한 국회의원입니까? 안 착한 국회의원입니까? 아까 리스트에 있었으면. 이분은 정확하게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고요. 비례대표는 제가 그냥 뭐 앞서서도 뭐 민주당 얘기는 했었지만 정확하게는 현재 무소속이긴 합니다. 현재 무소속이지만 범진보 오케이.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민주계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처럼 실거주 10년 했을 때 장특공 준다 이 얘기만 했는데 사실 가를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네.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가 있습니다. 얘는 진짜 폐지입니다. 그냥. 네. 그러면 비주택 자산이 뭐예요? 토지, 건물 등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별 공제율, 표1 공제율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거를 아예 삭제해서 투기적 비주택 자산 보유에 대해서 감세 혜택을 차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소득세법을 잘 보게 되면 제 95조에 뭐가 있냐? 표 1의 공제가 있고 표 2의 공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 2 공제율입니다.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2년 실거주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3년, 만 3년 보유자부터 해서 1년 보유당 4%씩, 1년 거주당 4%씩 해가지고 각각 이제 합 40%에서 최대
80% 적용되는 게 표2 공제고요. 네. 표1 공제는 뭐냐? 역시 만 3년 이상부터 주는 건데 1년 보유당 2%씩 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최대 15년 30% 주는 공제가 표1에 대한 공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겠다라는 거죠. 음.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별로 이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어차피 장투공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울 수도권 어지간한 지역은 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앴어요. 그랬죠.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다. 장특공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세대 1주택자에서 이게 공제가 40, 40이냐 80이냐 뭐 이거 가지고서 얘기들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앞에 말했었던 게 이제 어떤 사람들 문제냐? 그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네. 지금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비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오. 예를 들어 일산, 음. 평택, 네. 송도, 예. 파주 이런 데에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지방에, 뭐 음. 광주에, 부산에 들고 계신 분들은 다주택인데 자꾸 다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시니까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15년 보유한 게 뭐 투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임대 주고 있었다가 이제 팔려고 했어. 장특공 지금 그래 뭐 30%라도 받으려 했는데 이거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규제 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방도 같이 갑자기 저는 왜 때려요? 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다주택 처분해서 상가 살려 했더니 이번엔 장특공 불똥이다. 이게 왜 나왔냐? 다주택인데 비규제 지역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당 장특공 2%씩 주는 거는 이제 주택이 아닌 상품들, 대표적으로 상가, 건물 등이 이런 장특공 최대 30% 주는 건데 얘네들도 이제 다 없앴단 거죠. 그러면 사실 물론 좋은 상가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상가 수익률도 안 나오고 나오죠. 상가 매매 금액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그렇죠. 뭐 양도 차익도 이제 뭐 사실 옛날에 이 상가 살 돈이었으면 아파트 충분히 사고도 남았었어. 상가가 더 비쌌지 옛날에. 네. 네. 그랬는데 뭐 주택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난 그냥 뭐 다달이 내 용돈 쓸 게 필요해라고 하면서 샀는데 지나고 보니까 집값은 엄청 뛰었는데 상가는 별로 가격 올라가지도 않았어. 근데 그 와중에 좀 올라간 것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겠대. 그냥 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하나,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입니다. 입주권이라고 하면 세법적으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를 입주권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입주권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랑은 별개로 갑니다. 그러니까 입주권도 주택수엔 들어가지만 내가 A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처분한다. 그러면 이제 입주권도 주택수 카운트돼서 20% 중과세율이 붙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거꾸로 A 입주권을 가지고 B 주택을 가지는데 A 입주권을 처분한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세율입니다. 입주권 자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안 붙으니까. 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15년 보유했으면 30%까지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 역시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우리도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또 요리 탄압하고 조리 탄압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뜻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표 1을 없애겠다. 그냥 단순히 오래 보유한 것만으로 세제 혜택을 줘. 이거는 투기야. 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뜬금없이 재개발 재건축 가만히 있다가 불똥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정부 사업 더 못 나가겠는데. 네.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더 못 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세종신문이 이제 세무사들 이제 주로 이제 투고하고 기사 네. 쓰고 이런 신문인데 네. 이제 세제 관련된 거 여기에서 이제 때마침 3월 23일자로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네. 아마 이제 4월 달에 입법 발의 될 거 모르고서 하신 것 같은데 홍성희 회계사님께서 이제 세무와 회계 연구에다가 이제 글을 기고한 거죠. 이제 논문을 쓰신 건데 입주권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입주권이랑 주택이랑 좀 다르게 체계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불합리한 게 많다. 입주권이 이제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상속, 동거, 봉양, 혼인 이런 규정들이 적용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 장기 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 주택은 최대 80% 되는데 입주권 30% 조세 형평성 훼손을 지적하셨는데 이분께서는 논문을 한 편 빨리 한 번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30%도 너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30%조차도 없애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지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이 장특공이 뭐 폐지가 문제 있다고 많은 사람들 다 투기 세력 옹호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이 왜 이거를 폐지가 문제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거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거주 이전의 자유 얘기했었던 거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 논리가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다주택 혹은 뭐 비주택 상품들, 토지, 상가, 건물 얘네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랑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주지는 않았지만 15년 했을 때 30% 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해라 라는 얘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는 높았지만 적어도 그래도 2에서 3% 정도씩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2, 3%죠. 매년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1년에 2%씩 장특공 주는 거는 그래 뭐 이 정도는 올랐다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라고 보는 겁니다. 통화량 풀린 것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2000년도에 집을 사서 2025년도 이미 그냥 화폐 가치만 500% 넘게 풀렸어요. 그러네요. 정상적인 집이면 5.6배가 오른 거네. 그냥 내가 10억의 집을 샀으면 50억 되는 게 맞아요. 근데 50억이 안 됐다. 그러면 나는 화폐 가치 방어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절에 10억에 뭐 산 토지가 있었어. 혹은 상가가 있었어. 얘가 지금 20억 혹은 15억이야. 매우 가슴이 아프죠. 뭐야 이거 해가지고는 난 인플레이션 방어도 안 돼가지고 네.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상가의 미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꾸 막 세입자가 저 뭐 임대료 못 내요. 저 나갈게요. 공실 길어지고 막 그러니까 에이씨 상가 그냥 팔 거야. 팔려고 내놨어. 10억에 사서 15억에 파는 것도 기분 안 좋은데 네. 양도 차익은 5억이죠? 이 5억에 대해서도 그냥 오래 보유했다고 30%는 장특공 공제해준대. 사실 이걸로도 성이 안 차죠. 그렇지만 이거라도 받아야지 했는데 이것도 야 너 단순 보유잖아. 이 투기꾼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저는 이 30%도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방어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구제책인데 이것조차도 투기라고 없애버리면 그냥 인플레이션 따라서 올라간 거. 그냥 이거는 진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명목 가격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냥 내재 가치는 오히려 하락한 걸 수도 있어. 하락한 집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표시 가치, 명목 가격만 올라갔는데 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너는 양도 차익이 있으니까 네. 세금 내. 너가 20년을 보유했는지 30년을 보유했는지 난 모르겠고 세금 내. 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당하냐? 전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투기 옹호 세력이 돼버리니까 참 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누구 말이 합당하냐? 뭐 이게 댓글 또 달리겠죠. 저 김재경 박사 따더니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나 하고 있다. 네, 수트TV에는 그런 댓글 안 달려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긴 다 합리적인 분들만 올려 네.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종종 투미TV엔 종종 달리더라고요. 그래요? 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직접 들어보고 뭐가 합리적인지는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쭉 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폐지안을 왜 공격을 할까? 왜 했을까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되는 바가 있는데 네. 제가 예상되는 추측을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뭡니까?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난 집 팔려고 강조하진 않았지만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 회수할 거다 라는 얘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월 달부터 연일 그냥 네. 뭐 진짜 새벽 1시인가요? 네. 새벽 1시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저걸 또 기다리시는 또 언론사 분들도 많았어. 네. 네. 계속적으로 부동산들을 공격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공격은 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공급량이 없어요. 입주 물량을 살펴보게 되면 2026년도에 1만 건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것도 1000세대 넘어간 대단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뭐가 문제가 되고 있죠? 입주장이 안 열린다. 그렇죠. 전월세 공급이 없다. 계속적으로 원래 나오고 그때 있습니다. 싼 게 정상인데 지금 더 비싸. 네. 네. 가격대들이 계속 올라간다. 네. 자, 그러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없어. 없어. 공급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양도세 중과 보완 대책이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이게 일부러 재고주택 물량을 공급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에 하더라고. 결국 단순한 논리예요. 음. 우리가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수요를 감소시키든가 공급을 늘리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 다를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막 자꾸 부동산 나쁜 거예요? 파세요! 이러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 또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중에서도 이재명은 다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번에는 진짜 집값을 잡을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믿고 안 음. 살 겁니다 하시는 분도 있죠?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네, 네.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진짜 교과서에서 배운 얘기인데. 그렇죠.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거. 네. 근데 이게 정답인 거죠? 이거 그렇죠. 말고는 없습니다. 네, 교과서적인 얘기를 우리는 왜 자꾸 부인하면서 살려고 하지?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공급을 네. 늘리는 게 사실 정론이에요. 정론이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눈에 보여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97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네. 즉 97 공급 대책도 그렇고 129 공급 대책도 그렇고 네. 하나하나를 따가 보면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입주시키겠다가 아니라 아니 그건 결정되죠. 이 127만 원을 수도권에 2030년까지 착공시키는 게 목표야, 그것도 목표. 네. 착공도 확정도 아니고 네. 입주가 아니라 착공이 목표야, 착공이. 착공의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이 없다라는 거는 정부가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축 공급은 솔직히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공급은 우리 빵 공장 돌려서 24시간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김은미 장관님은 괜히 그 얘기해서 지금 10년째 울고먹고 있어. 지금. 그렇다 보니까 예. 빵 공장은 안 돼. 빵 공장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빵 들고 있는 사람들 털어야겠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빵 과다 보유자를 너 먹을 것도 아닌데 너 욕심쟁이 하면서 이제 빵 내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들고 있는 빵들을 걷어가겠다. 빵 토해내라. 빵들을 막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빵 공급을 그런 식으로 늘리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즉 재고주택 시장을 건드는 거죠. 재고주택에서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을 공격해가지고 물량을 토해내게 하는 거고, 네. 그럼 우리는 이 얘기 계속적으로 했죠. 5월 9일까지입니다. 네. 5월 9일 전까지가 매수 기회예요. 매도 기회이기도 하지만 매수 기회입니다. 그런데 5월 9일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계속 얘기해드렸던 게 이제는 못 파는 겁니다. 세금이 네. 너무 많아서. 최고 82.5%의 세금을 내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주택자들 매물들이 다 잠겨버리겠죠? 네.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집값 상승이 예견돼 있으니 그걸 또 어떻게 되느냐? 겁박을 해서 다른 쪽으로 매물 또 토해내게끔 하는 게 바로 장특공 이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이거를 이해하고서 대통령의 SNS를 보게 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X 계정 부동산 관련해서 다 캡처해서 저장해 놓고 있거든요. 하트도 눌러주고 있습니다. 내 저기 인스타그램 좋아요 눌러주니? 눌러드리겠습니다. 너 내 것도 안 누르면서 대통령 거 누르냐? 야, 왜냐면 예. 기록하려고. 예. 왜냐면 하도 SNS에 하도 많이 올리니까 부동산에 대한 발언이 뭔지 확인하려고 좋아요 눌러드리는데 네.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대비하는 건 다주택자 책임 아닙니까? 네. 이렇게 발언해놓고 나중에 다주택자 공격 같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흘려드릴 게 아니란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또 이 얘기 나오는 거죠? 네. 과거에 했습니다. 똘똘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했는데 주거용이 아니라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득일 겁니다. 똘똘한 채도 하지 말란 얘기인가 했더니 이 주거용이 포인트였죠? 주거용이 두 멘트였죠.
그러니까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음. 내가 그래도 봐주는데 네. 그게 아니면 안 봐주겠다. 음. 일명 갭 투자자들은 떼찌떼찌 혼내주겠다. 네.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주변에 참모진들도 그렇고 우리 네. 국회의원 우리 착한 국회의원인지 나쁜 국회의원인지 안 착한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똘똘한 한 채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까지 같이 혼내는 건 조금 그러니까 음. 그분들은 실거주 한 채는 봐줘야겠죠? 음. 전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똘똘한 채 다들 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네. 강남 똘똘한 채 실거주 하고 싶은데 음. 갭으로 사는 거는 나쁜 거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얘기를 했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격까지 이제 나온 건데 법안 발의된 것처럼 27년도 1월 1일자로 예를 들어 시행됐어요. 네. 그럼 또 이전까지 또 파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전까지 팔아야겠다 혹은 실거주 들어가야겠다 하다가 1월 1일이 지나가면 또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또 새로운 것도 나오겠네. 이 매물이 또 잠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물이 또 잠겨. 그러면 이거를 또 공격할 카드는 전 뭐라고 보냐? 임대사업자 공격이라고 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미 대통령의 SNS에다가 네. 언급을 했습니다. 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사업자 8년 위무임대기간 마쳤어요. 8년 충족한 이후로도 무한정 양도세 중과는 회피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계속 주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한번 그러면 했었지 그거죠. 없애겠다는 얘기인 없애겠다. 거고요. 소급해서 없애겠다는 소급해서 얘기죠. 없어지겠다. 뭐. 네. 그리고 대통령 지금 하시는 발언들 보니까 그냥 자꾸 주택에 대해서만 관여하나 했더니 그냥 부동산을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토지도 공격합니다. 잔홍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 팔아야 된다. 그게 이번에 간접적으로 나온 게 장특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토지 15년 보유했든 뭘 했든 30% 장특공 이제 안 주겠다. 이게 상가 토지도 하지 말아라. 네. 그럼 뭐예요? 부동산 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주식이나 하라는 얘기죠. 그것도 미장 말고 국장하세요. 부동산 탈탈탈탈탈 털어서 주식으로 몰아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주식도 이래놓고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또 세금 과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긴 하지만 네. 그거는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대출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사업자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는 거는 사기다. 사기죄에서 형사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대출 받았었던 것도 신규 대출만 왜 규제합니까? 기존에 갱신 연장도 다 소급해서 규제해야 맞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냥 현재 다주택자들이든 뭐든 못 버티게 하게끔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보유세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슈를 하나씩 꺼내는 거죠. 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싹쓸이 할 거다라는 말들이 거의 뭐 지배적인데 네.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부산, 뭐 대구도 위험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뭐 국힘은 뭐 하는 건지 뭐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지방선거는 확실하고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내려고 할까요? 총선까지 이어가야겠죠? 그렇죠. 또 2028년 네. 초반이니까 내년이 또 선거 전초전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거의 잔혹사에 가까워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이렇게 가면 분명은 실패할 거라고 좀 보는데 네. 근데 이게 실패한다라는 게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든 이거를 시간을 끌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무현 때 실패했고 문재인 때 실패했는데 이재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신축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서 계속적으로 재고주택들을 털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언발의 오줌 놓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추워. 그러니까 어떻게든 급한 불을 끌려고 하는 건데 네. 다주택자들 매물들 털어가지고 일시적으로 공급이 확 나와서 가격이 좀 안정화됐어요. 네. 이게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장특공을 건드려가지고 1주택자 중에서 비거주 1주택자들 건드려가지고 또 팔게끔 했어. 근데 이것도 끝났어. 임대사업자도 공격했는데 이것도 끝났어. 이제 뭐 다 팔았어. 실거주 1주택자들만 남죠. 공급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공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급이 없는데 이제는 쓸 카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 상승은 예견된 현실인데 근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시간은 끌어야죠. 언제까지? 총선까지.
총선까지 시간을 계속적으로 끌면서 아까 얘기했던 27년도 1월까지 파세요. 27년도 6월까지 파세요. 28년도 1월까지 파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가면 또 이제 총선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박수 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무주택자분들은 대통령님 너무 잘하십니다. 속 시원해요. 투기꾼들 엄벌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카타르시스를 제공해주면서 이렇게 간다. 근데 항상 얘기했죠.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양극화만 야기시킨다라는 거는 우리는 역사가 증명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 전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을 솔직히 너무 몰랐어요. 네. 그냥 밑에서 시키니까 얘기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냉정하게 봤을 때 똑똑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을 또 잘 알아요. 알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럴까라고 보면 시간을 끄는 거다.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하나하나씩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의 안정이 쫙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일시적으로 충격들 주면서 잘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 들리게 하며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계속적으로 공급을 어떻게든 늘리기 위해서 장특공을 건넨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게 다 끝났어. 공급 절벽이 오겠죠? 그렇죠. 공급 절벽이 오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발언들이 무섭죠? 집을 팔고 사는 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하겠다. 또 5월 9일 지나가면 자꾸 대통령께서 부동산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뻔히 보이니까 5월 9일 지나가면 매물이 잠길 것이거나 일부 다주택자에 버텨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버티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다주택으로 그냥 버티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부의 뜻에 거스르려고 하면 많이 힘들 거란 얘기하고요.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해요. 보유세 엄청나게 높일 겁니다. 우리 이재명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방향성대로 일단 1주택으로 가시고 가능하면 실거주를 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흐름을 잡아가셔야 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가 1번. 그럼 부동산 시장 왜 이렇게 겁박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 보고 막 팔라고 하는 것이냐? 결국은 증세를 하기 위해서다. 역대 예산 최고점 돌파하고 이런 거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추경 이미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6조 또 추경했죠. 전쟁 추경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추경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하위 70%또 열심히 뿌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2차 소비 쿠폰 뿌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고유가 지원금 벌써 1차 신청만 6천억 원이 지급됐다는데 세금이 살살살 녹아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금 어디선가 메꿔야겠죠. 메꿔야 되는데 증세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금고에서 좀 털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털어가면 금고 주인이 화를 낼 게 뻔하니까 저 나쁜 거라고 있잖아. 여론전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팔라고 했지? 근데 안 판 건 너네 잘못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너네한테 징벌을 내릴게. 사실 전 둘 중 하나라고 보는 게 아까 말했던 거죠. 첫 번째로는 일단 당장 부동산 공급이 답이 없으니까 재고주택 물량을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뜯어가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1번. 두 번째, 증세를 하고 싶은데 명분을 쌓는 거죠. 이거를 우리 세금 올릴게요 하면 안 되는 거고 부동산 정책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걷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발표됐었죠? 공시 가격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하필 한강벨트만 열심히 올려낸 것도 그냥 걷고 싶은 데를 걷는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이재명은 합니다. 허투루 들으시지 마시고요. 대통령의 SNS 팔로우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을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끝은 진짜 서민들한테 타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전월세 지옥이 올 거라고 전 봐요. 이 모든 정책이 전월세 공급을 없애는 쪽으로 합니다. 지금 대단지인데도 전세 0건이다 라는 얘기들도 막 종종 나오고 있죠.
다주택자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팔라고 했어요. 다주택자가 팔면 임대차는 누가 공급해 주나요? 이 갑이라는 정부가 사람은- 줘요, 정부가. 정부가? 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한 자릿수인데 아유, 정부가 책임져를 주니까 저렇게 정책을 만드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럼 누가 해요? 아 그런가요? 민간에서 하는 걸 다 없애고 있는데 그럼 정부 말고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은 대부분이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갑이 A주택은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데 B, C는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전세 공급자죠. 네. 그런데 자꾸 다주택은 나쁜 거다. 이 투기 세력 이러니까 이 사람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전세가 사라질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SNS에 음. 진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주택 매각을 해서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서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봐 걱정되신다고요? 네.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전월세 공급이 주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무주택자가 줄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도 준다라고 하셨어요. 1차원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팔았어요. 그럼 하나는 내 거, B주택과 C주택은 각자 뭐 그 세입자가 샀는지 다른 사람이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갑을병 각자 1세대 1주택자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세 수요도 전세 수요도 줄 테니까 이거는 1대1 대응이 되겠지만 그렇죠. 문제는 우리 사회는 그런 폐쇄 경제 시장이 아닙니다.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들, 가구 분화가 되는 곳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아니면 우리 아들 대학생인데 독립하겠대 네. 라고 하면서 세대 분가를 했어. 그럼 그것도 1가구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 혹은 가구도 언젠가는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수요가 늘어나는 쪽들. 네. 지방에서 뭐 서울로 상경을 한다던가 우리가 서울 인구는 좀 준다 하더라도 전체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요. 경기도는 뭐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여기는 폐쇄 경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어떻게든 하란 얘기입니다.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자 팔려고 할 때 사란 얘기지 그렇죠. 못 산 사람들은 임대차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임대차를 공급해줘요? 그런 식으로 가고 또 서울 25개구, 경기 남부 12개 지역은 토지거래 야, 허가구역까지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네. 네. 지금은 다주택자는 허가 자체가 안 떨어지고 1주택자는 6개월 내 처분 조건부가 걸리고요. 네. 4개월 내에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핵심,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월세를 내보내야겠죠. 그렇죠. 공실 만들어야지. 그럼 이제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씩 거래될 때마다 임대차 물량은 하나씩 사라진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 주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나오죠. 이사철 앞두고서 서울 전세 전벽 얘기 나옵니다. 매물 반토막, 네. 가격 급등. 근데 이거는 약과입니다. 왜 그러느냐? 네. 지금 전세가 별로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 몇 개 없는 전세가 엄청 가격이 뛰고 엄청 거래가 잘 되고 이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왜냐?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5월 9일 전에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려고 알아보고 그렇겠죠, 있거든요. 그렇죠. 전세를 잘 안 들어가려 합니다. 근데 5월 9일 지났어요. 이때까지 안 산 사람들이 5월 9일 지나가서 올라간 호가를 받아줄까요? 아마 안 받고 네. 그래 대통령님 화이팅 하면서 전월세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럼 몇 개 없는 전월세가 싹 사라지게 되면 가격이 본격적인 가격 상승은 이후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죠. 이미 이거는 저도 그렇고 저는 2026년도 전월세가 진짜 심각할 거라고 봐서 영상들도 계속적으로 찍어 올렸었는데 여기 기사 나오죠. 전세가 줄자 이제 서울 월세 폭등 경보가 떴다. 2026년도 12월 달에는 월세 폭등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연말부터 진짜 힘들 거고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다들 내 집에서 살라고 하잖아요. 다주택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실거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 주느냐? 근데 정부가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으로 계속 있으면 전월세 가격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다. 제가 자꾸 막 집을 사세요 마세요 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최소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가 무주택으로 있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합당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이슈를 얘기하면서 다들 간과하고 있는 게
전월세를 누가 공급하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서울시장 두 후보님들도 전월세를 누가 공급하지에 대해서는 둘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둘 다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지자체장들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 전월세 문제는 지금 서울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도 심각해요. 지방도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도 아마 매매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 정말 황당한 시장이 우리가 2020년도 막 폭등했었잖아요. 2020년, 21년도 마치 그런 시장 이전 분위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월세 공급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